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회장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사 제품에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연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장 연화는 한때 세계 최고의 직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는 주장 이후 인기를 잃었고 2022년에는 신장에서 상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미국 규제가 발효되었습니다.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신장 연화를 사용한 제품을 선반에서 제거했고 이는 중국에서 격렬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신장에서 생산된 연화 사용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고 중국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도 답했습니다. A BBC report quoted the boss of global fashion chain Uniqlo as saying the brand does not use cotton from Xinjiang. Would the foreign ministry like to comment on these remarks? Thank you. 新疆地区的棉花是世界上最好的棉花之一。我们希望有关企业能够排除政治压力和不良干扰，独立自主。 사실 유니클로 회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글로벌 매출에 비해서 중국 내에서 반일 분위기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발언을 해도 크게 타격이 없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유니클로 회장의 발언에 중국의 한 디자인 업체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입구에 일본 국기를 바닥에 두어 받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니클로의 이러한 발언으로 중국에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니클로 회장의 신장면 사용 금지 발언 이후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의류에 대한 애국 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추워지는 중국 대륙 특성상 추위를 막아주는 다운 자켓을 사려는 중국인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는 다운 함유량 0% 다운 재킷 7만 벌이 발견됐다라는 인기 검색어가 등록되었습니다. 중국 공안국가 시장감독국이 대규모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의류 생산 단지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가짜 다운 자켓을 만드는 업체들을 적발한 것입니다. 첫날에만 압수한 다운 자켓이 총 7만 벌로 이미 이것보다 몇 배가 되는 물량이 판매가 된 이유였습니다. 전문적인 테스트 결과 해당 의류의 다운 함량은 기본적으로 0%였으며 모두 가짜 다운 재킷이었습니다. 다운 재킷의 보온성을 위해 겉감과 안감의 충전재로 사용하는 거위의 깃털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파새우를 사용한 곳도 있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개털과 돼지털을 이용한 제품이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大家看看啊，小孩子的羽绒服里面，他给他搞点这种，大家看到没有？这是什么东西？猪毛、狗毛，难怪电视台要给它曝光。里面这些东西连羽绒都不是，全是粉末。大家注意啊，给小孩子买羽绒服一定要到正规店里边啊。现在今年的假的羽绒服特别多。 털이 많이 빠지는 개를 보면서 이걸로 옷 만들어서 입어도 되겠다라는 농담을 진짜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세척을 한 것이 아니어서 위생 상태가 사실상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羽绒服里猪毛、狗毛，伪劣的儿童羽绒服卖出了7万件。悲哀呀！昨天是卫生巾，今天是羽绒服，明天会是啥呢？羽绒服里不是羽绒，而是7块钱一斤的飞丝，那鹅绒可得550多块钱才一斤呢，差了整整80倍。 这还不算啥呢，还有什么猪毛、狗毛也往里边掺。别说保暖了，这些垃圾产品连基本的卫生标准都达不到，再缺乏高温消毒等程序，就会产生异味和病菌，潜藏着致命的危害。他们所售的那个羽绒服，填充物假的，合格证假的，充气标假的，就连那个检测报告都是假的。更令人心寒的是，这些劣质的羽绒服还大批量的流向了儿童市场。其实作为母亲呢， 咱自己舍不得穿，但是给孩子呢都想买贵的，想着呢我多花点钱。 해당 제품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와 알리, 테무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불티나듯 팔렸습니다. 이러니 중국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공안국이 급습한 지역은 저가로 한국에 수출하는 공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속보팀 팀원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중국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저렴한 다운 자켓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제품 중에 제대로 된 충전재가 아닌 개털이나 돼지털로 만든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더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이러한 형편없는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성인용 의류보다 아이들용 의류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就是一股没有洗干净，然后是一股狗毛臭的那种味道，就是养过那种大型的犬都知道的那种狗身上的味道。我就单独拿出来洗了，洗了之后我发现还是有味道，那我以为是晾晾就可以散掉了这个味道，结果我晾在那里大概1天，隔了1天以后，发现整个阳台都是这个味道。我们是闻着就是有一股没有晒干的那种，就像那个毛巾放久了那种没有及时烘干的那种味道。不是第一次买羽绒服了啊！我说我家里的随便什么羽绒服，我随便拿到哪里去洗啊，都不会有这种味道的。 그렇다면 거위털 대신 개털옷을 입게 된 중국인들은 해당 소식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200위안이 넘는 제품들도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와 거위 깃털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디다스 다운 재킷 1200위안에 구매했어요. 정말 따뜻해요. 작은 구멍이 있어서 다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산 패딩을 뜯어봤는데 저도 당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와 개털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다운 재킷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겨울옷을 구입할 때 다운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첨가물을 섭취해야 하는가입니다. 중국의 가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운 재킷의 진품 여부는 무거운 물건으로 3개월 동안 눌러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다. 오늘 집에 있는 다운 재킷 5개를 구매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제 내 다운 재킷에서 돼지 냄새나 개 냄새가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먹을 수 없고 사용할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입는 것을 입을 수 없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독한 생리대, 유독한 바디 샴푸, 유독한 맥주, 오염된 다운 재킷. 이러니 내가 독한 여자가 된 것이 당연하다. 중국에서 쓸만한 패딩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한화로 2, 3만원짜리 저렴한 패딩을 구매하거나 면으로 된 무거운 아우터 옷을 구매합니다. 最近羽绒服打假很严重，我也拆一件我家的羽绒服给你们看一下。你看了吗？好的羽绒服它里面是还有一层的，它还有一层它就不会跑绒，知道吗？扯得出来了啊，给你们看一下。你们看一下，它全部是龙朵，看到吗？全是大朵大朵的龙朵，里面全是满满的龙啊！看，全是满满的龙，都这种一朵一朵的啊，里面都是龙啊。 옷을 구입할 때 의세 기능과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심각하게 낮은 가격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미 정답으로 자리 잡힌 말입니다. 저렴한 가격도 좋든 해당 제품의 성분이 어떠한지, 해당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구매하시길 이번 영상에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속코팀 시청자분들은 너무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我觉得氛围就一直都是挺好的，然后主教练也说了，其实虽然是很多球员是第一次进入国家队，但是从年龄结构上来说的话，其实也不能算年轻球员了。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국 시간 9월 5일 오후 8시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속보팀이 관심을 가지는 경기는 바로 중국과 일본의 예선전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25분 빠른 7시 35분에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 속보팀이 한국 경기보다 중국 경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 대표팀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하는지 보기 위함이고 중국 관중들이 어떤 황당한 행동을 할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보다는 개그 프로그램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8강 준비를 위해 한국 시간으로 9월 2일 도쿄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국 언론들이 중국 축구 대표팀의 일본 입성을 기사화했지만 그 어떤 기사에서도 희망적인 모습을 보긴 힘들었습니다. 中国人跟日本打呢，我个人觉得呢是就是爆冷的可能性还是比较大，知己知彼。但是你得明白，你在日本人面前你什么是优势？你除了中文是优势，你还有什么是优势？身高是优势啊，对不对？你说日本中卫是1米9多，但他普遍的还是比你矮呀，是就是爆冷的可能性还是比较大。 동료 해설위원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자 신난 중국 축구 팬들이 갑자기 채팅창에서 한국은 이길 수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相比于谁呢？跟韩国，我们跟韩国、伊朗基本上没有胜算。日本呢，它有一种什么呢？就是韩国人跟日本人有区别。日本人呢是骨子里的傲慢，日本人一定要乱，就让他乱，就你不能让他按照他原来的节奏走，
这就完了。韩国人不怕乱。 중국 스포츠 언론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다렌시에서 마지막으로 훈련 점검을 하는 대표팀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就是我来这儿，首先心情特别的开心，然后还是觉得能获得国家队的征召，能获得机会，对我来说是一个很大的荣耀，我也很珍惜。我还是在一个最好的状态，我也希望能帮助我的俱乐部，包括到现在来到这里之后，我希望是我可以尽我最大的能力来帮助国家队。 我觉得，氛围就一直都是挺好的。然后主教练也说了，其实，虽然是很多球员是第一次进入国家队，但是从年龄结构上来说的话，其实也不能算年轻球员啊，24、25岁这样的年纪，其实应该是大家这个，都是一样的啊，都是要去为支球队去做出这个贡献，去奉献自己全部力量。这个集训是一个整体吧，然后我们之前练的也很辛苦，然后主教练也做了很多 关于这个日本队的针对性的部署，然后我觉得我们大家都做好了准备，迎接这场比赛，肯定会有很大的期盼。然后对我来说，要和日本队的比赛肯定会比较困难。 실제로 이번 중국 축구 대표팀은 경기 외적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00년생 이후로의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것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웨이스 하오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웨이스 하오 본인은 대표팀에서 탈락하자 뜬금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웨이스 하오는 불필요한 몸싸움과 상대 선수의 선수 생명이 어떻게 되던지 생각을 하지 않는 백태클, 욕설이나 싸움까지 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화 소림축구의 실사판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이 중국 팬들에게는 취향 저격이다 보니 그의 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国足没有了韦世豪，总感觉缺少点什么。没有了韦世豪，作为他的球迷总是空落落的。也就在今天，韦世豪报到读书去了，还是华中科技大学本科，绝对的本科，是该好好读书了。都29岁了，这性子真感觉没文化。 그리고 그 중에서는 중국 축구 해설위원 중에 가장 유명한 동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축구에 나름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도 웨이스 하오의 대표팀 탈락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번 대표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中国足球一直就没有根儿，巴西夺冠了，就是巴西就是我们的根儿；西班牙踢得好了，西班牙是我们根儿。就如果我们中国足球的战术思想不能够符合中国的传统文化和哲学，不能够汲取中国先人，那么我们的足球就是无源之水，无本之木。 因为你没有根儿，就是你没有一个思想体系，知道吧？不是技术战术。你要说练，咱们也能练；你要说请教练，咱也能请。有钱，我们也有钱。就是按说我们拥有着发展足球一切的有利条件，举国体制，对不对？充足的资金，无数的场地。所以中国足球真正的问题不是这儿，不是什么中国球员基本功差，传不好球，接不好球，不是这个，是因为你根本就没有找准中国足球发展的方向。 가뜩이나 중국이 일본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서 웨이스 하오까지 제외가 되니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일본 가는 비행기 값으로 발이나 닿겠다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国足能跟日本打个0比0，就我们一个人这么认为。有的时候不得不相信奇迹啊！那万一实现了呢？又有很多老铁想发国难财，有点骨气好啊，还能看多少年中国队冲击世界杯呢？ 그렇다면 경기를 하루 앞둔 중국 축구 팬들은 현 상황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경기를 보지 않고 축구 국가대표팀만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장점은 중국 축구 팬들이 즐기는 것에 익숙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에 일본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기 쉽지 않으니 일본 팀의 리듬을 깨기 위해 신체적 파울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10에서 20골 정도 먹히고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수비수 8명으로 가자. 축구에 콤프를 더한 속임축구 스타일로 해볼까? 축구의 4가지 기본 요소는 패스, 점지, 드리블, 슈팅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러한 기본 사항을 먼저 이해한 다음 나머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통해 선진 축구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축구 특별부를 설립해서 초등학생 리그, 중학생 리그, 고등학교 리그를 조직하고 그중 주요 전력을 핵심 학교에 입학시켜 훈련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결국엔 좋은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관대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에도 전랑 정신이 필요합니다. 중국 축구에는 이런 정신이 부족하다. 웨이스 하오가 가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더 많은 파울을 범하고 경고 카드를 받으면 상대 선수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면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축구팬은 우레이는 더 이상 대표팀 실력이 아니라며 그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레이는 귀화 선수 5명에게 의지해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선수다. 티도 안 나는 움직임은 그를 더욱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고 한국도 독일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대표팀의 대부분이 28살 이하의 젊은 연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리그에서만 봐도 체력이 부족하고 반응도 느리고 공수전환 속도도 느린 베테랑 선수들이 대표팀에 너무 많다. 그들은 분명히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중국은 14억의 인구,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따위인가? 한국은 매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데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국 축구의 부진은 단순히 우레이라는 선수 한 명이거나 나이든 선수들의 문제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경기와 중국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순수하게 재미만을 두고 봤을 때 볼만한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번 중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끝날 거라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